그래서 제가 요거를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루틴이라는 기능을 아마 중등 쪽에서는 오히려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할 내용들을 루틴이라는 기능으로 먼저 조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그 루틴에 혹시 트라이비스를 로그인을 하셨다라고 하면 루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채팅창에 로그인이 아니고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그 링크를 한번 열어보시면 음, 네, 이런 화면이 하나 음, 뜰 겁니다. 네, 역시 화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듀얼 모니터 다들 쓰고 계시면 한쪽은 네, 줌 화면 띄워두시고 한쪽은 링크 여셔가지고 직접 한번 키보드로 해보시면 학생 화면에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지금 이 화면은 다 열어서 들어가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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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루틴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예전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응답을 받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구글 슬라이드 같은 데다가 뭐 슬라이도 뭐 네, 피어덱 같은 그런 것들 연동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초등 같은 경우는 뭐 슬라이드 같은 것들에 학생들이 조금 익숙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가 이제 지금 컴퓨터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PPT 슬라이드를 보는 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그 정보량이 들어있어서 조금 심플하게 이 화면 구성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학습자 참여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학습의 어떤 흐름 자체를 굉장히 빨리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루틴이라는 형태의 UX를 만들게 됐고요. 이제 요거는 커버 페이지입니다. 커버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만든 사람의 뭐그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고 QR코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띄워서 학습자들이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선생님의 화면을 띄워넣으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유하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뭐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예를 들어 저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원격 수업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링크를 그냥 학생들의 어떠한 네, 클래스에 등록을 해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수업인데 밤양갱을 좀 배워보는 내용이거든요. 밤양갱 노래는 혹시 다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유명해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제 첫 페이지를 넘어왔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이 화면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음. 떠나는 길에 그대에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하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나누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고 밤양개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기던 밤양개 밤양개야 그만은 이래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라는 건 하나야 하는 게 뿐이야 달기던 밤양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루틴 빌더 화면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은 이제 이러한 학습자 화면에서 수업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화면 확대를 이제 누르신다던가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자칠판을 쓰는데 이걸 확대 모드로 거의 사용을 해요. 확대 모드를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루틴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응답을 여러 가지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반면갱이 주제라서 반면갱은 장기하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제 서울대 출신 가수가 만들어서 유명을 해줬는데 이게 5년 전에 원래 만들었던 노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밤양갱이라고 하는 건 여성 보컬이 지금 부르는 노래인데 원래는 남자 보컬이 부르는 나란히 나란히라고 하는
이제 장기하 본인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게 남자의 어떠한 입장에서 만든 노래였는데 5년 전에 밤양갱이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 가사에 대비되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던 건데 이제 5년 동안 미발표 곡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비비라는 가수가 부르게 돼서 엄청 유명해진 내용이죠. 그래서 방금 여기 가려져 있다가 가림막이 풀렸던 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루틴 빌더에서 이제 일부를 숨기고 이제 그러니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구현을 한 거고, 뭐 나라리 나라리 가사를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것들을 해주고 싶었다라는 가사예요. 근데도 우리는 헤어졌다라는 가사고, 방금 밤양갱의 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한 건 사실 그렇게 거대하고 큰 게 아니었다. 소소한 거였는데 이제 서로서로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연인에 대한 그런 관점이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밤양갱 뮤직비디오에서 주의 의미 같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제 가려뒀다가 이런 이미지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있었던 어떠한 쥐가 두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메타포였던 거예요. 실제로 영무실에 있는 쥐가 복제된 쥐고 시골쥐가 원래 존재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이제 노래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이제 이 가수가 생각했던 밤양갱 뮤직비디오는 복제된 어떠한 실험실에 있는 쥐도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떠한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콘텐츠에 대한 이제 지금은 리액션이라고 하는 어떤 학습적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이제 첫 페이지는 제시형으로만 이제 구성이 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그 다음에 이러한 텍스트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아까 혹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 링크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응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제가 교사 모드로 학생들의 응답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창에서 열어서 지금 참여하시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링크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 보시면 제가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체크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이 문제 아까 전에 하셨죠? 여러 번 할 수가 네네. 있어요. 요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참여하시지 마시고 아까 응답을 이미 하셨으니까 모바일에서는 지금 제목줄이 두 줄씩이 한 줄로만 표시돼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요게 이제 교사 모드의 뷰거든요. 아까는 학습자 모드로 참여를 하면 교사는 이제 학습자들은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응답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지만 교사는 수업 모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고 수업할 때는 숨겼다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로 어떤 읽기 자료를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나서 그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들을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도 참여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정답이 3번이면 3번은 이제 제출을 한 상태고 정오 응답이 체크가 되고 전체 참여 여부를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루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력이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보시면 예를 들어 김트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제출했는지를 여기서 클릭을 하면 다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을 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클래스별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를 뭐 저희 반만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한테 링크를 공유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문제를 풀거나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개설한 클래스의 학생들의 대상으로만 리포트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면 그 학생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학습자들의 반응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H라고 아까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제출을 해줬었던 것들을 열어서 이 학생의 어떠한 서술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잘 적어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A를 제가 평가를 드릴 수가 있는 거. 네.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는 과정 자체를 수업에 일부러 녹여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열어놓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 수업에 있는 모든 참여 요소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전체에 지금 이만큼 많은 요소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참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참여를 안 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습자, 그 교사용 뷰를 방금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시 풀기도 선생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맞히는 게 단순히 정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면 다시 풀기를 이제 활성화 시키질 않고 그냥 OX로만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푸는 걸로 어떠한 힌트 정도를 주고 학생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같은 의미로 이제 방향행의 가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퀴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네. 네. 1번이 정답이었고. 이런 식으로 오답 표시가 나오고, 이거 다시 풀기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서는 이제 최종 결과가 이제 틀린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디단이 이제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다디단. 이 정답인데 다디단도 되고요. 그 단답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예시 문구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글 띄어놔도 제가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요렇게 요런 그냥 간단한 퀴즈 응답들을 받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 리액션들을 제출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트리거가 걸려 있어요. 이 페이지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다 풀고 이제 그 보면 넥스트 버튼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클릭을 하면 이게 해제가 돼야 되는데 얘도 역시 전체를 다 풀고 체크를 눌러야 이것들이 가림막이 가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풀릴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래밍이 지금 되어 있어서 이걸 누르면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다 제출하고 과제들을 제출한 뒤에 어떠한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얘는 빨리 어떠한 문제를 풀었으면 추가 과제 같은 걸 제시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 새로운 어떤 링크 같은 과제를 넣어가지고 다 푼 사람은 이제 그걸 먼저 해제해서 풀 수 있도록 어떤 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한 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으로 지금 각 섹션마다 페이지마다 학습 활동마다 요 비슷한 활동들을 제가 묶어놨거든요. 이거는 비슷한 커브곡을 들어보고 너란 걸 알아보면 머리에 들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나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날. 네, 이렇게 들어본 다음에 그러면 아까의 원곡과 지금 음악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서술형으로 응답을 받는 건데, 글쓰기에 대한 숫자들을 이제 선생님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답형으로 제출을 할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경우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단답형 그 리액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단답형 리액션을 넣을 수 있지만, 서술형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최소 글자를 제한하실 수가 있어요. 초등에서는 학생들이 글을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막 되게 간단하게만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 몇 글자 이상 적어야 된다는 것들을 선생님이 미리 이제 저희는 적을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중등 경우는 너무 많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 글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최소 최대를 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지금 방금 제가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제출했던 것도 이제 여기에서 네,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넘어가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제출하는 그런 리액션의 종류들 몇 가지를 보여드렸고, 링크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저희는 루틴에서 많이 연결을 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링크를 넣어놓으면 바로 그 링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어디에 링크로 들어가서 하라는 안내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클릭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외부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이걸 캡처를 하면 네, 캡처를 해서 이제 요거는 그게 되고 여기에 결과를 바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그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이 이미지를 다 제출했는지를 각각을 확인을 하고 이제 별도의 피드백을 또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평가도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체크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해제하는 지금 트리거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일괄적으로 시작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학습자들의 순서, 어떠한 성취 수준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해결을 다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들을 마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방탈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루틴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루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일반형을,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루틴을 만들고 하다가 보드나 외부의 어떤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그 학생 수준에 맞게끔 이걸 다 풀었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이 학생 수준을 판단을 했을 때 A다라고 하면 누구는 지금 페이지를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것들을 시작해 이렇게도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드로잉 기능인데 지금 저희가 드로잉 기능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터치패드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이 필기하는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대부분 학습지를 저희는 많이 사용을 해요. 초등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드로잉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활동지를 이미지 파일로 배경으로 설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어떤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중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컴퓨터로 거의 치는 그런 과제들, 한글 파일로 어떠한 네, 그런 결과들, 그런 것들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파일 제출하는 기능은 여기는 없어요. 보드에는 있는데. 그래서 리액션을, 루틴용 리액션에서는 파일 업로드도 조금 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보셨던 거는 이제 이건 학생의 리포트 화면인데 자기가 이제 몇 퍼센트의 참여율을 보였는지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를 했던 것들에 지금은 여부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것들에 별도 리포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기능을 좀 넣어서, 이제 여기 글쓰기에 대한 어떠한 요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AI가 모듈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평가만 이 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지를 교사들이 어떠한 리포트 페이지에서 보여질 수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그 기능도 하고 있어서 그건 좀 이따 빌더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방금 수업에서 이제 트라이디스의 루틴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선생님은 항상 뭐 학생들이 참여를 누가 했고 어디까지 진행을 했고 어떤 내용을 진행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평가 기능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늦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의 이 평가를 클릭이나 어떠한 기록 요소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루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제가 아까 공유를 해드렸던 트레이디스 오늘 보드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늘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틴 같은 경우도 방금 여기 보여드렸던 건 세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루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비회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이 리액션을 직접 제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가입을 제가 아까 미리 좀 요청을 드렸었던 거고 이제는 보드를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이디스, 뭐 제 소개도 사실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트라이디스를 만들고 있는 대구가 아니죠. 지금은 서울에 파견을 와 있는 상태인 그 초등학교 교사 이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숭곡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3학년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들 중에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조금 사례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트라이디스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 고차원적인 수업,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스마트 디바이스와 그리고 일반적인 수업들을 굉장히 그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덜 힘을 드시면서, 그 다음에 교육의 어떤 효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주제는 뭐 일상적인 수업으로 초대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루틴은 방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요거는 오늘 뭐 가입을 이미 해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루틴을 아까 전에는 그 참여 화면만 보셨고 실제로는 요건 빌더 화면입니다. 지금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루틴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 화면들을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일단은 왼쪽에서는 뭐 구글 슬라이드처럼 슬라이드 형태의 페이지들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방금 루틴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요소를 그냥 클릭 요소, 왼쪽에 그 툴바를 통해서라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떤 요소를 넣고 페이지를 얼마만큼 몇 페이지에는 어떤 요소로 배치를 해가지고 응답은 어떤 페이지에서 받고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디스 루틴에서는 선생님이 단순히 제시하는 형태는 콘텐츠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리액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활동, 그 페이지를 저희가 주로 활동을 중심으로 조금 분절화 시키는 구조로 저희는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기유발 사시 그런 것들은 페이지의 라벨링을 통해서 학생들은 볼 수 없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구상하실 때 앞부분은 동기유발 요소. 근데 거기에는 콘텐츠가 몇 개가 있고 리액션이 몇 개가 있는지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특정 활동에 너무 리액션이 많이 모여 있거나 콘텐츠가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좀 적절히 분산을 시켜서 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의 단계지만 여러 가지 페이지로 그 활동을 좀 쪼개가지고 학습자를 좀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지 부분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리액션은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클릭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이런 제출 내용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 모드 아까 눌러서 보여드린 것처럼 평가 모드를 누르면 이 하나의 활동에 대한 평가 기록을 다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있는 교실 모습입니다. 전자칠판 가지고 트라이디스 보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요 슬라이드도 제가 아까 전에 링크로 드렸던 보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PC 사용을 대부분 하고 계시잖아요. PC로 이 링크를 다른 페이지에서 직접 여셔가지고 클릭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 요게 트라이디스 보드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어요. 설정해 보시면 디자인들이 패들렛을 이미 다 써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개별형이라고 하는 포스트 버전이 있고 그룹 형태의 어떠한 그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 뭐 의견 추가가 있는데 이건 저희는 많이는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번호 설정을 좀 선생님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번호형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번호형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등록을 해두시면 클래스 학생 숫자에 맞게끔 자동으로 설정도 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 슬롯에 어떠한 이 개수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패들렛이나 다른 어떤 툴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왼쪽에 보시면 가이드라고 하는 섹션이 아예 처음부터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요. 확대가 돼서 그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링크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학생들에게 전체 화면 모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링크도 똑같이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해야 될 어떤 활동들을 넣으면 학생들은 이제 이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확인한 뒤에 자발적으로 여기에 있던 순차적인 활동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활동들은 같이 앞부분은 같이 진행을 하고 학생들의 이 팀책 풀이 활동을 내가 수합을 하고 싶다,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막 페이지를 찍어 올리는 이러한 네, 어떤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스트를 할 때 클릭을 하면 포스팅을 할 수 있는데 패들렛하고 다른 툴하고 다르게 원하는 모든 컨텐츠 요소를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가 어, 내가 이미지를 여러 장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행 전에,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1차 평가를 이미지로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시험지에 올렸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더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이걸 남겨둔 상태에서 수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한 것들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평가 기능이 있어요. 똑같이 루틴에도 있지만 보드에도 학생들의 포스트를 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잘 못 풀었어요. 그럴 때는 C를 부여할 수 있겠죠? C를 부여하고 학생들한테 야 이거는 이 부분을 좀 더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부분을 고쳐서 정확하게 이제 고쳐서 다시 수정 모드를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평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최초의 과제 수행 모습도 남아있을 뿐더러 여기 보시면 평가가 최초 평가, 최종 평가의 두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 학생이 어떤 수준이었지만 최후에는 어떤 형태로 기록이 남아있다. 라는 것들을 다 여기 평가 결과 모드에서도 다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제출 결과들이 하나의 보드에서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평가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학생들의 제출 결과도 그렇지만 선생님의 그 콘텐츠도 다 키보드로 옆으로 넘기면서 확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출을 받고 수업을 할 때 예전 같은 경우 뭐 중고등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그것들을 동시에 공유하면서 보거나 서로서로 피드백을 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활동들을 예전에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으로 교실에서도 거의 이런 활동들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트라이디스 같은 경우는 그냥 활동의 모습,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 공유, 웨일북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실시간 수행 화면들을 선생님이 모아서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특정 장면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이 시간에 따라서 화면들이 바뀌고 어떤 장면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수행 결과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수집해서 올려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의 결과에다가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서로서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거의 매일 진행을 합니다. 오늘 저희 미술 활동 했던 것들도 아직 잘 제출한 친구들이 있고 아직 제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다 기록을 남겨두고 이 작품들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물은 저한테 없지만 기록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도 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수업들은 다 기록을 이런 형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온 백지도 활동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지난 시간까지 3학년 학생들이 이 디지털 검색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게 된 것들을 포스트잇에 붙여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던 거고 이 활동의 이제 두 번째 수업으로 이제는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오늘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절대 힘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2주 동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뭐 당연히 찍어서 올리는 거라고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수업의 결과들이 교사한테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툴들은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제출 결과만 저한테 남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이 보드 자체가 어떤 형태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냐면 여기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시면 이 가이드는 똑같이 복사가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눌러보면 가이드를 눌렀을 때 컨텐츠를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이건 학생들의 컨텐츠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의 가이드 컨텐츠는 자동 복사가 되고 이 내용들은 복사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빼고 가이드만 복사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똑같이 수업이 가능한 하나의 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 경우에서 잘 쓰시는 선생님들은 여러 개의 반을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수업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학반 번호를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1반, 뭐 1학년 2반 이런 형태로 그 학생 숫자에 맞게끔만 변경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시면 그 반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로 다 수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수업은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드의 기본적인 멤버형을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네, 번호형이었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건 스마트폰으로 한 겁니다. 사실 저희 반은 전자칠판은 사업이 진행이 돼서 모든 학급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 디바이스가 없어요. 너무 열악해가지고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 근무할 때는 제가 정보부장이었기 때문에 크롬북을 3, 4, 5, 6학년 다 도입해서 1000대 넘는 크롬북을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사용이 쉬웠는데 학교를 제가 파견으로 이제 올해 서울로 오게 돼서 서울에서는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학부모 총회 때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 중에 스마트폰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자기 스마트폰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집에서 안 쓰고 있던 아이폰 6를 가지고 와서 학급의 공용 디바이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앞에 여기 QR코드가 붙어 있거든요. 나와서 자기 교과서를 들고 나와서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자기 QR을 붙여서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기록을 남기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수업했던 결과들이 학생들 포트폴리오에도 있지만 제 수업 보드들로 다 자료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드는 복사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특히 초등에서는 이러한 수업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과를 거의 하나의 담임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이 준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업을 공유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아까 전에 제가 수업을 복사를 하는 기능을 누가 쓰냐면 저희 초등 같은 경우는 인디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수업을 공유를 해서 지금 98회가 복제가 된 겁니다. 98회라고 하면 저 빼고 97명의 선생님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해야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가입을 하셔가지고 복제를 해서 수업에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통상 한 반에 10명이라고만 봐도 970명이 이 수업 아이디어로 수업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일상적인 수업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연구교사 혹은 수석님처럼 훌륭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모든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그렇게 훌륭하게 저희 학교 가는 그 준비하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마다 되게 자신 있는 수업 루틴이 있고 분야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업 중이시고요. 3시 10분에 끝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선생님이든 본인이 정말 심도 깊게 준비한 수업들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공유가 되면 이제 이건 98회, 이거는 49회, 뭐 굉장히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요건 76회. 이런 식으로 수업 아이디어 하나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것들이 나만의 수업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수업들도 개선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들 그냥 마냥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수업을 바꾸세요. 네.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네, 제 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눌러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성북구가 주제인데 여기는 화성 같은 경우에 수업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의 그래서 수업을 재구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걸 트라이기스를 통해서 수업을 공유를 하면서 이게 수업 아이디어들이 계속 파생이 되고 공유가 되는 동시에 그 반에 정말 최적화되는 수업들로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저 스스로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뭐 평가 기능까지 제가 살짝 보여드렸고, 네, 요건 노트 정리했던 것들. 저희 반 3학년인데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서 이 노트 정리를 앞에서 A를 주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저렇게 해야 A를 받는구나. 를 수업 중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되게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선의의 경쟁, 그리고 모범에 대한 어떠한 모범 산출물에 대한 그 긍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이 3학년짜리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를 조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다른 선생님이 실제로 학부모 공개 수업이 거의 저희는 초등은 3,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트라이디스 수업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수업을 원래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이 학생들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거를 QR코드로 공유를 해주셨어요. 학생들이 시를 쓰는, 그러니까 감상평, 그러니까 학생들 어떤 활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또 이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수업 뒤에서 QR로 그냥 선생님이 안내만 하시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동일한 온라인 공간에 다 같이 있지만 서로의 그 모든 학생들이 들고 나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서 서로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부모님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보드를 활용해 주셨던 걸 보고 되게 좀 창의적인 활용이 많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요건 평가인데 요건 저희가 라이브 평가라고 해서 제가 요즘 3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범적인 산출물, 어떤 활동 결과에 대해서 이 A를 주고 있으면 이걸 아예 저는 평가를 띄워놓거든요. 이게 아까는 제가 개별형, 멤버형 보드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그룹형이에요. 그룹형에서 모둠별로 특정 모둠의 어떠한 결과물들 다 올리고 보시면 모둠의 어떠한 활동 그 양상도 두드러지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장소를 찾은 모둠과 그렇지 않은 모둠도 이제 모둠 평가도 가능했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들이 기록 결과가 다 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서로 동료 평가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열심히 기여했고 모둠 활동에 누가 조금 부족했고 이런 것들도 나눠보는 활동을 하면서 아예 거기에서 A를 주거나 B를 주거나 C도 많이 주거든요. C는 최종적으로 C 친구들을 A로 보내기 위해서 피드백을 할 때 약간 충격 요법 형태로 C를 주면 그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자기 걸 지워버려요. 더 잘해서 A를 받겠다, 처음부터. 그럼 C에서 A를 받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 자존심이 좀 상하나 봐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형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삭제하는 거를 허용해 줄 때가 있고, 만약 이건 수행평가다라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진 않거든요. 왜냐면 다른 친구가 뭐 C 받았어 이래버리면 이제 그게 수행평가 과제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뭐라고 하죠? 기분 좋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실제로 수행평가 과제, 나이스에 어떤 기록되는 과제라고 하면 요거는 비공개적으로 교사가 이제 학생들이 요거를 이제 화면을 공유를 해주질 않는 거죠. 그냥 교사 화면에서만 다 평가하고 기록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업에서 이런 형태로 학생들을 이제 자극을 시키면서 동기를 좀 북돋아주는 그리고 잘했을 때는 A를 또 바꿔주면서 칭찬을 또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중등의 이대영 선생님이시라고 국어과에 또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은 보드를 활용하시는 걸 보니까 중등은 초등하고는 확실히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그룹을 그 학급별로 다 만드셨더라고요. 학급별로 만드시고 이제 이 겨울방학 때 있었던 자기들이 기억나는 것들을
AI로 음악을 만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요렇게 활동을 이제 하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고정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 어떤 느낌으로 하신 거냐면 이게 우수한 활동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고정 기능으로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저는 사실 중등 수업을 볼 일이 없으니까 전혀 이런 활용을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 보드 수업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 중등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차시가 보시면 지금 수업이 이게 한 차시짜리 수업이 아니라 5차시로 이 보드 하나로 여러 개 학반이 진행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활용도 가능하고 이것 역시 뭐 포트폴리오나 또한 평가용 이제 툴로서도 기록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이대영 선생님은 이제 개인 또 엄청난 연수자이시기도 하니까 아예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본인 프로필은 가이드 쪽에 올려두시고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연수 교원 선생님한테 또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드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연수용 교육 자료가 돼서 그게 이 모드도 한 10몇 회가 또 복제가 돼서 사용이 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은 패들렛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러한 활용성은 패들렛류의 보드들은 다 공통적으로 좀 효용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클래스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 클래스가 가입을 선생님들은 뭐 여러 가지 SNS 형태로도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은 따로 가입을 저희가 받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추가로 그 학기초에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아까 최초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QR코드를 인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려가지고 학생들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책에다 붙여두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선생님, 네. 그래서 여기에서 QR로 선생님들께서 이건 제가 만들어 둔 거거든요. 이거를 QR로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 보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세요. 어떠한 뭐 그것도 없이 그냥 로그인이 돼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학급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찍어 보시면 오늘 제가 등록해둔 보드 클래스 화면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로그인을 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QR로 하는데 사실 중고등학교는 QR보다 아이디 비번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버전에서는 아예 그냥 학생들도 개인 이메일을 연동을 좀 시켜서 자기 이메일로 가입을 하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튼 요 클래스를 활용을 하시면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떠요. 로그인 아까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 해야 될 루틴이나 보드를 바로 여기 링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디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오늘의 수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중등에서는 그 평가 결과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떻게 통지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평기 연구학교하고 그리고 관련된 그런 곳에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한테 성취 기준별로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저희 거의 책자 형태로 많이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게 나이스 저희가 등록하는 형태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성취 기준에 뭐 도달 여부만 매우 잘한 뭐 보통 노력 요한 뭐 이런 형태로 3단계 중거로 거의 제공이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어떤 산출물을 실제로 제출했는지는 거기에 거의 들어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건 선생님이 이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저희 트라이디스에서는 아까는 제가 보드들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으로 그 보드들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제가 저희 아까 사회 수업을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 특정 학생의 데이터만 그 보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기능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해보면 그 학생, 그러니까 유람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 평가받은 내용과 그 학생이 제출했던 각 보드에서 제출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둔 것도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별로 다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학부모한테 링크로 드려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평가 결과나 산출물을 이제 뭐 출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휴대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제공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노출도를 교사가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학생의 AB 평가를 안 보여주고 싶으면 설정해서 숨겨버리면 되고요. 이 내용도 보여주기가 싫고 그냥 나는 평가 결과만 보여주고 산출물은 안 보여주고 싶으면 뭐 그렇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게 바로 트라이디스의 이제 포트폴리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수업을 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이제 정말 학급의 여러 가지 수업들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라디스를 굉장히 잘 써주시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이 두 분이신데, 그러니까 요 분들의 이 스페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하나하나의 보드나 루틴은 학습자와 수업 결과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선생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이 스페이스 자체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 다 하신 겁니다. 여기 다 하셨고, 김진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AI 쪽에 또 굉장한 능력이 계신 분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14시짜리 프로젝트를 한 5개 정도의 모듈로 구성을 하셨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내용을 보시면 컨텐츠를 구성하시고 수업을 구성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규모가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사용도 하실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스페이스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도 이미 계시잖아요. 아이디어는 지금 27개 이제 어떠한 수업을 만드신 거고, 뭐 이대영 선생님, 윤신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수업의 어떠한 흐름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지도 나오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됐는지도 나오지만 이 선생님이 1년 동안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도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팔로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팔로우를 하거나 하면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도 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듀플루언서라고 하는 개념들이 트라이디스에도 녹아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수업을 하도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만들어 둔 수업만 해도 160개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엔 저도 사실은 연구하는 교사가 아니고 게으른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 그렇게 맨날 만들고 하냐라고 했었어요. 근데 트라이디스를 제가 개발하면서 써보니까 선생님의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걸 느꼈고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보다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켜볼 수 있는 시간,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는 제가 어떠한 평가를 한다라고 해도 결과들이 저한테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수업 결과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갖고 실제로 나이스에 평가를 할 때도 교수 평기가 다 이루어지죠. 왜냐면 여기에 교수 학습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한 결과는 여기 안쪽에 다 나타나 있고, 기록은 이제 이걸 그대로 모든 산출물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 평기가 사실은 하나의 보드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개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되고 복제가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였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준비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 저희가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수업이에요. 이제 화면 공유를 조금 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50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수업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조금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어떠한 참여 기록을 받을 수 있고 평가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식이 트라이디스에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